요즘 세상 참 낯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? 자, 그런데 만약 예술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뭐랄까 나침반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이 바로 낯선 시간 길들이기인데요. 이 책의 윤정용 작가도 바로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. 특히 팬데믹 겪으면서 와, 세상이 정말 한순간에 확 낯설어졌잖아요. 우리 모두가 느꼈던 바로 그 감정에서 출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이걸 말로 설명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낯선 풍경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. 바로 이 막막함.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 낯설기만 한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? 저자는요, 현실에서 도망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통해서 이 현실을 더 똑바로,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자고 제안해요. 예술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술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잔혹한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낡은 이야기를 뒤엎어버리는 힘을 갖게 되는지 영화 두 편을 예로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. 첫 번째 작품,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정말 익숙한 영화죠. 네,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. 이 영화는 그냥 재미있는 영화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아주 불편한 민낯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비춰주는, 책에서는 이걸 지옥도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딱 그런 작품이죠.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지리멸렬이라는 단어입니다. 좀 어렵게 들리나요? 말 그대로예요. 모든 게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겨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. 이 책에서는 이 지리멸렬이라는 단어 하나로 단순히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화 기생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두 가족의 공간을 통해서 이 지리멸렬한 현실을 스크린에 아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죠. 보세요. 한쪽은 반지하고 다른 한쪽은 진짜 으리으리한 저택이죠. 기택네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은 그 물 역류하던 변기인데 박 사장네 집은 위로 하늘로 끝없이 뻗어 있잖아요.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한쪽에는 모든 걸 앗아가는 재앙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와, 비 오니까 미세먼지 씻겨서 좋다 이런 혜택이 돼요.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세계, 그 간극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죠. 그래서 기택네 가족은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뛰어넘으려고 하죠. 어떻게?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부유한 박 사장 집에 한 명씩 아주 계획적으로 파고듭니다. 자,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거의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,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벽에 딱 부딪히고 말죠.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. 하지만 결코 지울 수도 없는 장벽. 그게 뭐였죠? 네, 바로 냄새였습니다. 결국 이 냄새라는 건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계급의 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. 그리고 이게 영화의 비극적인 폭발로 이어지죠. 바로 이겁니다. 기생충이 왜 지옥도의 거울이냐? 바로 옆에 붙어 살아도 절대 평등해질 수 없다는 그 잔인한 현실을 그냥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현실을 거울처럼 똑바로 비추는 예술이 있다면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.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와서 지금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술이죠. 이번에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진화해온 고전, 바로 작은 아씨들을 통해서 그 힘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똑같은 작은 아씨들 이야기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. 초기 영화들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나 달달한 로맨스 이런 걸 강조했단 말이죠.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어때요? 여성의 독립,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경제적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특히 가장 최신 버전을 보면요. 이건 전통적인 이상 같은 걸 완전히 뛰어넘어요. 아주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여성 캐릭터들의 욕망과 동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버리죠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. 2019년 영화에 나오는 에이미의 이 대사가 바로 그 정점을 딱 보여주죠. 결혼은 경제적인 문제라고요.
우리가 로맨스로만 알고 있던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당시 여성에게는 유일한 생존수단, 즉 경제적인 제한이었다는 걸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. 고전이 가진 판타지를 와장창 깨부수는 순간이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예술은 그냥 박물관에 멋지게 전시된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우리가 물려받은 낡은 이야기에 계속해서 왜? 라고 질문을 던지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새롭게 색칠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도구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지옥도를 비추는 거울 같은 기생충, 그리고 고전의 의미를 뒤엎어버린 작은 아씨들, 이 두 가지 예술의 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낯선 시대를 이해하는데 대체 어떤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? 결국 예술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를 선물하는 셈이에요. 그 안에는 두 가지 도구가 있죠. 하나는 기생충처럼 현실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아씨들처럼 당연하게 여겨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해체하고 이게 정말 맞아?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망치입니다. 다시 말해서 예술은 우리 삶을 꽁꽁 묶고 있는 이 복잡한 실타래가 어떻게 엉켜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실을 한 올 한 올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관점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. 낯선 시간을 길들이는 첫걸음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술 작품은 무엇인가요? 영화도 좋고, 책도 좋고, 음악도 좋습니다. 어쩌면 바로 그 작품 속에 이 낯선 시간을 길들이는 여러분만의 아주 특별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